강원도도 경사도가 워낙 세잖아요. 강원도 최상급 무조건 경사가 세지만 레이더스의 상단에 비하면 비교 대상을 되지 못한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여행 상사 유튜버입니다. 예, 이번 시즌에는 이제 2024년 무주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1년 전에 이제 2024년 12월 초에 그때 하나 올렸는데 이제 그 영상은 이제 삭제를 하고 이 영상으로 이제 새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제 이 슬로프들이 이제 이게 슬로프 전체의 맵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 슬로프고요. 총 슬로프면은 23면 그리고 총 슬로프는 23개 슬로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설천하우스가 있고 쉽게 말하면은 어디가 설천하우스냐면 근데 모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디가 설천이시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설천이 되겠습니다. 설천하우스 이쪽 위쪽은 설천봉이고요. 이쪽이 만선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만선봉 정상이에요. 어디가 설천봉? 이쪽이 설천봉이죠. 이 해발이 1520m고요. 설천봉 정상은 해발 1520m가 되겠고 만선하우스는 1232m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설천하우스 규모하고 만선하우스 규모 하면은 당연히 만선하우스 규모가 조금 더 크겠죠. 근데 설천하우스를 보시면 중급자가 국내 최장도 있겠지만은 거의 상급자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쪽에 이제 폴카 슬로프가 있습니다. 폴카. 제가 좋아하는 폴카도 있고요. 민유에트도 있고. 그다음에 모차르트. 이쪽은 잘 안 열었죠. 근데 슈퍼지는 어디가 슈퍼지냐?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 경사가 순간이 53%, 그러니까 28도가 되겠죠. 슈퍼지 경사도는. 근데 슈퍼지 슬로프가 경사가 최상급이에요. 근데 상급자들에게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 급경사가 너무 짧아. 그러니까 살짝만 싸도 금방 급경사 도착해요. 노잼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안타까운 슬로프가 이쪽이 있다는 거야. 어디가 있겠냐면 이쪽이요. 이쪽. 난 저게 안타깝단 말이야. 저게 빨간색으로 그어드릴게요. 이쪽은 지금 4년째 안 열었어요. 4년째 안 열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스포카를 열면 제가 아이유를 모차르트를 제작할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점은 했냐? 이쪽이 제작을 안 했어요. 모차르트 이쪽은 안 했어. 모차르트 슬로프를 어디로 갔냐? 레이더스 상단 슬로프에 제설기를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레이더스 상단 슬로프를 제설기를 설치를 했는데 설치만 하면 뭐해? 설치를 했는데 제설 작업을 안 했어요. 결국에는 4년째도 이 레이더스 상단도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데 레이더스 상단이 이제 올해 시즌도 열 예정인데 날씨가 추워져야 돼요. 근데 무주가 좀 남부지방의 작년 시즌에 23, 24 시즌에 날씨가 좀 겨울치고는 좀 포근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상급 슬로프를 거의 못 열었어요. 어디를 안 열었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쪽은 안 열었고요. 파노라마 슬로프도 안 열었어요. 파노라마도 안 열었고 제가 확대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어디를 안 열었냐면 레이더스 상단도 안 열었고요. 파노라마도 안 열었고요. 썬다운도 안 열었어요. 그 다음 어디를 안 열었냐? 모차르트도 안 열었고 카텐자도 안 열었고 알레그로도 안 열었고 왈츠도 안 열었어요. 좀 많이 상급 슬로프 위주로 많이 오픈을 안 했죠. 레이더스 상단, 그 다음에 썬다운, 파노라마, 그 다음에 카텐자, 왈츠, 알레그로, 모차르트 슬로프들이 슬로프를 오픈을 4년째 안 했죠. 근데 이번 시즌은 다르게 이번 시즌은 이제 24, 25 시즌에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달라지겠냐? 보시면 지금 이제 24, 25 시즌 이제 시즌 패스를 지금 진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1차인데 1차 판매가 있고 2차 판매가 있고 3차 판매가 있어요. 3차 판매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제 스키가 거의 끝나간 지점 이제 한 달 전에 3차 판매를 하고요.
1차하고 2차는 이제 1차는 지금 현재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2차는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1차 판매는 지금 10월 6일까지 판매를 하고요. 지금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구매하고 싶으면 빨리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24, 25 시즌 시즌권. 이 시즌권인데 이제 좀 다릅니다, 상황이. 작년 이제 23, 24 시즌에는 무주 덕이선 이제 또 단독 시즌권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른 게 시즌 패스가 아니고 오투 리조트와 그 다음에 무주 덕이선 리조트를 이제 통합 시즌권을 이제 출시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선택권이에요. 이제 통합권도 통합권이겠지만 나는 오투는 멀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내 최대 규모 스키장을 갈 거야. 그럼 무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시즌권을 이제 오토만 할까요? 그럼 무주를 빼고 이제 오토 리조트로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통합 그 시즌권이 이제 신규로 출시가 됐죠. 좀 오래 시즌이죠. 이제 가장 저렴하게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가격은 이제 10월 4일까지인데 10월 6일까지 아닌가? 근데 10월 4일까지 저렴하게 했으니까 10월 6일까지 판매하는데 오늘까지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세요. 이거 특히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시즌권 통합권 공휴일 포함 곤돌라 이용 시 조금 저렴한 곤종 선택을 할 수 있다. 판매 기간이 한정 선착순이겠네요. 쉽게 말해 선착순이에요. 미취학 자녀 한 명 무료. 그러니까 어머님이 됐든 아버님이 됐든 시즌권을 구매하면 미취학 자녀 한 명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근데 발급비는 또 별도로 운영된다는 거네요. 이제 4만원 별도입니다. 미취학 기준은 2018년 이제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데 이제 그 다음 그건 넘어가고요. 청소년 할인 이제 만 14세 이상부터 24살, 24살 이하 일반 스키어다 보더들에게 할인 요금을 준다는 얘기죠. 이제 청소년 할인 2000년생부터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인생 선배님에게 드리긴 할인, 선배님에게 드리는 할인, 만 60세 이상이신 이제 일반 스키어나 보더들에게 할인 요금을 적용을 하겠는데 시니어 기준으로 따지면은 1964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 할인이네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이제 대학생 할인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번 시즌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을 하면은 할인 요금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작년에 이제 시즌권을 사신 분들은 또 이제 중복 할인이 됩니다. 이거 조금 이제 혜택이 좀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변함없는 덕유산 리조트 사랑, 그리고 연속 구매 55,000원 중복 할인,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덕유산을 감사로 하면은 연속 구매 시 최대 55,000원을 할인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건 좋네요. 근데 단점 주의할 점이 패밀리권으로 할 경우에는 중복 할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스키보드 매니아도 패밀리권도 3인 이상 통합권을 구매하면 전체 금액이 10% 할인. 조금 할인이네. 한 30%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이제 그걸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자, 24, 25 시즌, 동계 시즌 고객 여러분께 안전과 평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선이 12면이 있고요. 12면, 설전은 11면, 총 23개가 오픈을, 전수로 오픈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요구한 게, 남부지방이 있잖아요. 그래도, 남부지방 스키장 두 개 있죠. 양산 LML리 스키장, 그 다음 무주 덕유산 리조트. 근데 남부지방 치고는 3월 23일까지 연장 운영한다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3월 10일날 폐장하려 했는데 조금 날씨가 좀 설질로 좋아가지고 야 폐장하기 아깝다 그래가지고 3월 말까지 운영을 했죠. 근데 연장 운영하는 거는 이제 올해 이제 날씨가 잘 받쳐줘야 가능할 일인데 물론 비가 오고 그러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은 이 연장은 거의 물거품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 진짜 안타깝겠네. 이거. 프리웨이, 레이더스 상단, 야마가 슬로프를 스키 전용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나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이해 안 가는 게 야마가 슬로프라는 거예요.
야마가 슬루프는 솔직히 말하면은 포도들이 이용을 안 된다는 건데, 이제는 이제 올 시즌부터 처음으로 이 몇 년간 했던 것 중에서 야마가를 한 번도 안 막았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야마가를 막네. 야마가를 왜 막는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은 상단은 아주 옛날부터 이제 보도 입장을 금지를 했었고, 프리웨이는 왜 못 들어가냐. 주말에는 사람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스키어들도 많이 오고, 프리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프리웨이 슬로프는 모글이 조금 일반 모글보다 엄청 뭉쳐요. 거기는. 그건 내가 보도 못 들어간 건 이해를 하겠어요. 사면하고 그 지나가는 그 흔적이 조금 이제 스키어, 보더, 그 마찰이 조금 다르잖아요. 움직임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막는 건 프리웨이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프리웨이는. 근데 야마가 슬로프를 왜 막을까?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야마가 슬루퍼가 경사가 몇 퍼센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야마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50%의 그 각도로 환산하면 26.6도예요. 근데 그 연평에도 레드 슬로프가 아시죠? 연평의 극경사의 상징 슬로프가 어디예요? 레드 슬로프 또는 레인보우 슬로프인데 레인보우는 몇 퍼센트예요? 레인보우가 최대 경사다가 레인보우 1 57%인데 그것도 29도에서 30도 정도 되거든요. 그 이거는 이제 보드들을 안 막아요. 근데 레드 슬로프도 마찬가지야. 레드도 50%야. 야마가도 50%야. 근데 레드는 스노보드가 가능한데 야마가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더들의 항의가 예상될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써 시끄러워요. 지금 현재 왜 보더들을 왜 못 들어가게 막냐. 근데 이제 내년에는 그런 폭탄을 던져요. 제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만선은 스키 전용, 설천은 이제 보드 전용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안을 걸어요. 보더들이.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남남 갈등이 생긴다는 건데 야마가 슬로프는 이 막는 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야마가 슬로프를 계속 즐겼는데 무주에서. 이거 좀 안타까워요. 이거 야마가 슬로프를 막는다고 하면은 보더들이 얼마나 이제 시끄럽게 갈지 조용히 넘어갈지는 저도 근데 이번 시즌에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24-25 시즌 무주 덕이산 시즌권 요금 안내입니다. 이제 통합권은 쉽게 말하면 통합권 1은 이제 무주 전용 시즌권이고요. 통합권 2는 이제 오트 리조트, 무주 도계산 리조트 통합권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통합권은 인터넷 회원은 61만원.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59만원. 회원은 56만원. 창립 회원은 45만원. 이제 그 뭐라지 인터넷 회원으로 하면은 통합권 2는 55만원. 그 다음에 잠깐만 통합권이 조금 싸네요. 아, 이걸 좀 이게 있었네. 통합권 1은 주말 공휴일을 포함해서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고정이고 2는 곤돌라를 이용할 수가 없네요. 이건 좀 그러네. 이제 곤돌라가 이용이 안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곤돌라 못 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즌권을. 당연히 쓸 수는 있겠지만 코너스를 타고 하모니를 또 환승을 해야 돼. 그 불편함이 감안해야죠.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쉽게 말하면 이제 시즌권 구매 혜택 안내입니다. 스키, 그 다음에 보드, 장비 대에는 50% 할인권 매매를 주지 않을까요, 아마? 그 다음에 일반 시즌 라카 구매 시 20% 할인. 그 다음에 관광 곤돌라 30% 매매. 4개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눈썰 매장 30% 할인. 오픈일부터 눈썰 매장 폐장일까지. 사우나 30% 할인권을 5개를 주겠다. 좋네. 이런 혜택은 조금 좋긴 하는데, 연속 구입하면은 순차적으로 할인, 2년 연속은 3만원 깎아주고, 3년 연속은 4만원, 4년 연속 이상은 55,000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다음이 페트롤 모집 안내인데요. 이제 근무 기간은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을 운영한다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당사 영업 준비 상황 및 개인별 학사 일정에 따라 모집 부분별 근무 개시 따라 일이 다를 수 있죠. 당연하죠. 학사 일정은 이제 대학교로 재학을 하고 있으면은
3월 보통 2일날 보통 개강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 이제 다 퇴사하고 이제 다 해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조율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알바를 여기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모집 인원은 이제 몇 명인지 제한 없지만 선착순이겠죠. 자격 요원은 당정하고 성실하며 리조트에서 책임이 강한 사람들이 모집하는 건데 스키 강사 있고 유아 스키 강사 있고 보드 강사 있고 인터스키 있고 접수처 있고 스키 배트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접수하는 방법은 리조트 홈페이지에서 그 접속을 하셔가지고 입사 지원서 작성을 하시면 이제 접수가 됐겠죠. 이제 제출 서류는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양식 그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교육을 하게 되면은요, 주민등록증, 신분 종사본, 통장 사본, 스키, 보드 강사, 자격증 사본이 이게 아마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출 서류가 적어져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0월 27일 6시까지 한다는 점, 접수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동계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입니다. 이제 11월부터 내년 3월 최대 5개월 정도 운영을 하네요. 쉽게 말하면 모집 인원은 그것도 성착순, 뭐 한정은 같은 거는 없겠네. 이제 자격 조건은 이것도 이제 페트롤 모집 안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실해야 되고요. 신체도 건강하고 이 리조트에서 얼마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모집을 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근데 모집 부분 인원은 쉽게 말하면 스포츠 몇 명은 모르겠어요. 담당 업무는 스키 렌탈, 그 다음에 안전요원, 그 다음에 방송, 그 다음에 사우나, 리프트 운전 보조, 리프트 안전요원, 슬로프 제설 보조, 불법 당속입니다. 그 다음에 호텔 및 객실은 당연히 티를 호텔. 몇 년 전에 티를 호텔이 화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복구가 됐죠. 근데 가족 호텔, 그 다음에 예약 교환, 조기 근무 가능자 환영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식음료, 이거는 스포츠는 이제 세 자릿수인데 이거 두 자릿수네요. 이제 호텔 객실부터 관리 직원까지 이제 두 자릿 숫자입니다. 이제 식음료입니다. 식용 관련 업장, 홀서빙, 조리사, 보조 및 매실. 쉽게 말하면 이제 구내 식당에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관리 직원입니다. 도로제설, 매표소 컨서, 시즈권을 접수하고 회원 관리, 스키 캠프 보조, 이제 요금 이제 전산을 보조하고요. 쉽게 말하면 고객 안내센터가 관리 직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직원에서 제일 빡센 거는 내가 알기로는 고객 안내센터야. 이 고객의 만족성도 높여야 되고 좀 힘든 것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든 업무가 고객 안내센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주 도기산 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시고 입사 자원서를 작성을 하시면 접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7번째 제출 서류입니다.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1차는 이제 입사 지원서가 되겠고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 다음에 양식 그 파일이 아마 있어야 된다 하네요. 그 다음 2차는 이제 주민등록 등본, 이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 봉인 명의, 그러네요. 그 다음에, 접수 기간은 10월 20일 6시까지 마감을 해주셔야 된다 하네요. 그 다음에 접수 기간에 추가 모집 시 별도로 공지하겠지만 추가 모집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접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빨리 가능하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서 12월 20일 다시 말할게요. 2024년 12월 20일 6시까지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접수를 그 이전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슬로프 맵이 왔는데요. 무주가 규모가 되게 크죠. 이제 무주가 규모가 되게 큰데 이제 설천하우스가 있고 만산하우스가 있는데 이제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작년에 제가 2024년 12월 초에 그때 하나 올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삭제하고 이걸로 이제 올릴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로프가 어디 있냐? 야마가 슬로프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로프가. 근데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보더 입장을 막는다고 하는데 저는 스키어니까 이제 상관은 없겠지만 보더들이 불만이 가득할 것 같네요. 야마가 슬로프는 솔직히 말하면 저 위가 급경사고 이제 중간부터는 이제 중급 정도 경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위에서 잘 타신 분들은 최상급인데 잘 타신 분들은 이게 뭐가 최상급이야 쫄지 마 이게 중급 경사지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인지를 하는 거지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잘 타는 사람들은 중급처럼 느껴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최상급 경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야마가 슬로프는 솔직히 말하면 위가 경사가 상당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레이드 슬로프보다 경사가 순간 경사가 제가 갔을 때 레이드 슬로프도 갔었고 야마가 비교하면은 저는 레이드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레이드는 거의 레이드 파라다이스까지 거의 경사가 일정하잖아요. 야마가는 초반만 제외하고는 거의 중급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마가가 더 계속 제가 탈 때는 야마가가 쉬워도 너무 쉽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스 슬로프를 이제 소개할게요. 원래는 레이더 상단을 거의 마지막에 소개했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선발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이더스 전 슬로프는 여기가 레이더스 상단이고요. 여기는 레이더스 하단 슬로프가 되겠습니다. 레이더스 상단은 거의 요즘 안 열죠. 4년 정도 안 열었죠. 이제 올해 시즌에는 오픈을 계속 시끄럽게 예고를 했으니까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레이더스 하단. 하단은 상급이라 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중급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중상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프리웨이 슬로프도 있는데 프리웨이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35%인데 야마가에 비하면 경사가 많이 낮죠. 근데 낮기는 낮는데 주말 그러니까 23, 24 시즌에는 거기까지만 했을 때는 평일에는 보도가 가능을 했는데 주말에는 입장이 안 돼요. 주말에는 이제부터.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제 올해 시즌부터는 바뀐다는 점이에요. 규정이. 보더들은 아예 이제 입장이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 야마가도 이제. 이 세 개야. 이 세 개. 이거를 막아. 이걸. 보더들 불만 있겠죠. 이 무지 익스프레스를 타고 그 레이더스 탑 만선문까지 가는데 당연히 레이더 상단은 스퀘어들도 이용 거의 없겠지만 거의 이쪽으로 많이 가지만 보도를 막는다는 거는 이제 평일에는 좀 열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평일은 가봤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막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주말에는 막은 거는 이해돼. 자연목걸이 많이 생기니까 프리에는 조금 보더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현실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역계행 슬로프입니다. 소역계행은 이제 우주에서 가장 깁니다. 무주에서 가장 깁니다. 무주에서. 근데 왕초보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왕초보는 이쪽 어렵고 어려운 코스는 이쪽부터 이쪽까지가 계속 어려워. 이 두 개가 어렵단 말이야. 그 이쪽은 그나마 왕초보 경사인데 그러니까 왕초보 슬로프를 타려면은 무주는 없고요. 강원도 평창이나 홍천의 디발디 파크 그 블루스 슬로프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홍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초급 정도면 내려올 수 있는데 왕초보 수준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중급자 웨싱턴, 그 다음에 썬다운, 터보가 있는데 웨싱턴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쪽 오른쪽 경사가 많이 심하죠. 왼쪽은 이제 돌아서 가면은 중급인데 위쪽 오른쪽은 거의 최상급 경사이기 때문에 중급자들 그 내려올 때 확인하고 내려올 필요가 있어요. 터보 슬로프는 이제 토보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토보는 쉽게 말하면 야마가 슬로프하고 합류를 하겠죠. 보더들은 이쪽을 맞게 되면 이쪽으로 돌아서 야마가 탈 수 있는데 거의 경사가 또 경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한 500m 정도밖에 못하는 점 보더들한테 좀 안타깝게 된다는 거겠네요. 자, 루킬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중급이죠. 이제 초급 정도 조금 벗어나면은 중급 정도 타시면은 이제 여기를 내려올 수 있는데 이 하단부가 조금 경사가 좀 더 있어요. 이 초보자 같은 경우는 여기 가장 어려우니까 하단부 그 경사도 참고해 주세요. 레이더스 상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레이더스 상단은 우리나라에서 경사가 가장 세요. 그냥 한 번 넘어지면 못 멈추거든요. 한 번 넘어지면 못 멈춰요. 그냥 한 번 넘어지면 그 어디까지 넘어지냐. 레이더스 하단까지 멈추지를 않아요. 근데 강원도도 경사도가 워낙 세잖아요. 강원도 최상급 무조건 경사가 세지만 레이더스의 상단 비하면 비교 대상을 되지 못한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강원도 평균 경사도의 최상급에 따지면은 거의 2배 이상이나 세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죠. 하이온도 비교도 안 돼, 용평도 비교가 안 돼, 그 다음에 히닉스 파크도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나마 거의 버금가는 슬로프는 모글 슬로프거든요. 모글이나 뭐 디지 슬로프 그런
정도인데 모글이나 디지기 슬로프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하긴 심하잖아요. 근데 레이더스 상단 같이 임팩스 같은 그 다문 경사는 좀 없기 때문에 레이더스 상단에 비교하면은 레이더 상단과 강호 최상과 비교하면 레이더 상단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스 하단 슬로프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레이더스 하단. 레이더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상급인데 중상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초보자는 못 들어가고요. 중급자가 만약 모르고 탔어요. 중급자인 경우에는 겨우 내려올 것 같아요. 중급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웨이도 마찬가지로 중급자는 위험하고 중급 이상 정도 내려와야 내려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천하우스 이제 만선하고 설천하고 연결된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이겠어요? 스키를 관심 없으면 전혀 몰라. 근데 스키어들은 아시다시피 중급자들도 아시는 분이 커넥션이라는 거예요. 커넥션 슬로프는 이제 설천도 만선하고 연계해주는 슬로프예요. 설천하고 만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만선에서 이제 설천 넘어가는 방법은 이제 요트 리프트에서 중급에서 내려가도 되고요. 이제 크루저 리프트를 타가지고 레이더스 하나를 거쳐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거의 보통 사람들은 중급으로 해서 가죠. 이 안타까운 점은 요트 리프트하고 크루저 리프트가 리프트 속도가 너무 느려요. 요트 리프트는 거의 10분 정도 걸리고요. 레이더스 하단은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익스프레스는 10분인데 거의 10분 정도 차이 나죠.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무즈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넥션 슬로프도 주의할 점은 이 중급 여기 이쪽 하단부 쪽 경사가 좀 임팩트가 심하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조심히 하강하세요. 이쪽은. 그 다음에 이제 설천하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설천하우스. 야, 규모로 따지면 설천이지. 규모로 따지면. 근데 실크로드 우리나라에서 경사가 이 중급이지만 거의 국내 최장 우리나라에서 슬로프가 가장 길어요. 몇 미터예요? 6.1km에 6,100m 슬로프입니다. 상단이 실크로드 상단 슬로프는요. 어디가 실크로드 상단이냐? 설천봉부터 통해가지고 민유에이트를 지나고 폴카 슬로프를 지나가지고 이 꼬불꼬불 그 커브 11바퀴를 돌아가지고 이쪽까지가 실크로드 상단인데요. 4,386m입니다. 상단 길이가. 하단은 1,786m가 되겠는 거죠.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6,100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이 이제 여기가 상단, 여기는 하단이 되겠고요. 이제 중급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상단에서 하단까지 내려오면은요, 안 쉬고 내려와도 거의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내려왔을 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상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상급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제 상급 스키어들은 나는 많이 이제 거리가 멀기 싫어. 난 최소한으로 가까운 슬로프에서 탈 거야. 가까운 데로 가려면 어디로 타야겠어요? 이쪽 이제 슈퍼지가 지름길이잖아. 슈퍼지 슬로프를 통해 가지고 민유에이트를 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폴카를 타도 돼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 건데 거의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 상급자, 최상급자. 그러면 3km 정도 거리를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경사도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타고 싶어가지고 거리 가까운 데 타려고 중급자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있는데 실력 안 되신 분들은 안 타시고 돌아가서 내려와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 슬로프로 넘어갈게요.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네 말하기. 4년 내내 안 열어가지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 4년째 안 열어가지고 이제 전 슬로프 운영을 하겠다는데 이제 날씨가 잘 받쳐줘야 이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열지 안 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열면은 당연히 저한테는 좋고. 모차르트 슬로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눈 와보세요. 그 설경이 끝내주잖아요. 설경이 어디가 좋냐? 설천봉이에요. 설천봉. 설경이 실크로드하고 폴카, 그 카텐자, 그 모차르트를 포함을 해서 이 설경이 정말 끝내줘요. 와, 설경 죽인다라고 헤이 스키장에 버금가는 설경입니다. 설천봉이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 슬로프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기 슬로프 타고 싶은데 계속 안 열었기 때문에. 드리면 이제 최대 규모지만은 이제 국내 최장 슬로프 6,100m 실크로드가 있고 국내에서 가장 세는 국내 최고 경사도 레이더스 상단이 있지만
이제 리조트 보형그룹 측에서 전슬로프 오픈을 예고를 했으니 전슬로프 오픈을 희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425 시즌이 이제 2달도 안 남았으니까 2달만 잘 버텨주시면 즐거운 2425 시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여행 상사였습니다.